빰러니 비막. 안녕하세요. 닥터 언니 닥터손? 닥터하? 닥터현입니다. 네. 이제 벌써 두 번째 출연이시죠? 그러게요. 요새 또 말이 많잖아요. 치료제 때문에. 네. 저희가 또 감염내과 전문의의 의견을 좀 한번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모셔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환자가 언제 들어왔는지 아세요? 작년 설쯤 아니었어요? 1월 19일 날 처음 들어와가지고 오, 그럼 진짜 딱 1년이네요. 진짜 딱 이게 1년. 방송에 나갈 때쯤이면 딱 1년 될 것 같아요. 지금 누적 환자 수가 혹시 한 얼마 정도 될까요? 전 세계. 굉장히 많은데요. 네. 예, 지금 같이 한번 보시면 우리 의사들이 가장 많이 보고 있는 대시보도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이 1월 15일 기준으로 9천만 명이 발생을 했네요. 9천만 명이요. 네. 전 세계 인구가 70억인데 거의 1억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네, 와,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2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네요. 대단합니다 정말. 그 중에서의 지금 1위는 미국이 달리고 있네요. 우리나라는 초반에는 굉장히 순위권 안에 있었는데 지금은 한 7만 명 정도로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래도 문제긴 문제죠. 그렇죠. 한동안은 막 1000명 넘게 계속 지속돼가지고 지금도 아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얼마나 효과가 있냐 이걸 한번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애플에서 이제 이동성 트렌드 보고서라고 전 세계 데이터를 모았어요. 네.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이동성이 떨어졌는지를 봤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게 회색이 미국이고 미국이고, 파란색이 독일, 그리고 하늘색이 이탈리아, 그리고 초록색이 UK, 영국이네요. 이게 한참 이제 3, 4월 봄에 엄청 유행했을 때는 거의 모든 나라가 이렇게 다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동을 안 하고 했었는데 지금 여름에 다 여름부터 폭발했어. 너무하네요 이거. 다들 못 참았네요. 휴가를 다니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10월에 전 세계에서 이제 다시 2차 유행이 오기 시작했고 요새 그래서 다시 안 움직이고 있죠. 나라별로 조금 확인을 해볼까요? 어디 보고 싶으세요? 옆나라 한번 확인해볼까요? 네. 요새 늘고 있는 일본. 전 세계적으로 이제 거리두기를 한 4월에는 좀 확 줄다가 네. 다시 또 여름에 살짝 늘어나고. 도대체 이 10월 가까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게요. 명절이 있나? 일본에?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벌써 30만 명이 넘어가가지고 그러게요. 아까 보시면 마지막에 부랴부랴 이게 떨어지는 네. 걸 좀 볼 수가 있네요. 영국을 한번 볼까요? 영국이 최근에 이제 변이가 일어나면서 봉쇄령까지 나고 난리가 났었죠. 근데 영국도 이 유럽이 전반적으로 다 막 봉쇄령 하면서 이때 확 내려갔었는데 네. 여름에 확실히 많이 늘었었네요. 근데 영국은 다른 유럽이랑 달리 겨울 들어가지고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일어나면서 상당히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게 여기서 딱 지금 꺾여서 드러나네요. 내려가는 게 드러나네요. 우리 미국 한번 볼까요? 그렇죠. 미국.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있는 미국. 와, 대중교통은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제 운전하고 도보가 네. 아무래도 대중교통 타면은 조금 더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건 1년을 비교를 해보면 거의 그대로예요. 거의 그러네요. 그대로네요. 네. 그냥 운전은 오히려 1% 늘고 도보는 4% 줄고. 그러게요. 굉장히 여기도 아직은 그렇게 이동성이 줄지는 않았네요. 네. 집단 면역을 해보겠다고 유명한 나라죠. 스웨덴을 한번 볼까요? 이게 안 줄었을 것 같아요. 역시 별로 안 줄었네요. 여기는 뭐 거의 거리두기라는 개념이 없네요. 그러게요. 그럼 이제 시작이 되었던 중국은 어떨지? 없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없다고 데이터를 안 하네요. 주나 보네요. 네. 정말 열심히 한 게 1월 13일 코로나 이전하고 비교해보면 거의 60% 이상이 줄어든 걸 알 수가 있어요. 와. 걸어 다니는 게 60%, 운전하고 다니는 게 거의 50%. 많이 줄긴 네, 했네요. 대단하네요. 잘 참다가 이 딱 추석 때 다들 좀 움직이셨죠? 살짝 높네요. 추석 때만. 네, 그러다가 다시 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이때부터 지금 많이 2.5 되면서 줄어들었죠. 확 줄기는 했네요. 서울은 얼마나 줄었을까요? 서울도 딱 이때 추석 때. 우리나라는 이동성이 많이 줄었네요. 야. 그럼 다른 도시도 한번 좀 볼까요? 선생님의 고향인 제주 제주도? 아일랜드. 제주? 제주도는 관광객들 때문에 좀 많을 것 같긴 한데 그러게요. 네.
오, 아니에요. 우와, 야. 더 줄었어. 아까 보면은 서울이 거의 60%였잖아요. 네.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89%. 89%. 대단하다. 어떻게 이러지? 그러게요. 진짜 집에만 있나 보네요. 대단하네요, 정말. 제주 시민들이 대단히 노력하고 있네요. 제주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도 사람이 순간 갑자기 제주 부심이 나왔습니다. 귤 좀 보내주세요. 1년 동안 다들 열심히 수고했기 때문에 한번 박수치고 갈까요? 아, 진짜.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다. 고생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만 더 참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주는 그래프네요. 네. 그 지난번에는 저희가 코로나 치료의 백신에 대해서 소개를 했잖아요. 그 백신하고 치료제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른지 간단하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어떻게 간단하게. 백신 같은 경우는 건강한 사람들이 맞는 거잖아요. 아직 안 걸린 네, 사람들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 맞아서 예방하기 위한 거고, 치료제는 이미 병에 걸린 사람한테 항생제를 주듯이 치료를 직접 해주는 약이 치료제입니다. 코로나의 치료제를 분류하기 앞서서 코로나라는 병이 어떤 경과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감염약과 의사들이 가장 많이 보고 설명해드리는 그런 그림을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정확히 말하면 사스코비2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그게 코로나19 처음부터 끝까지 그 바이러스가 모든 역할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초반은 바이러스 페이지라고 해가지고 바이러스가 열심히 활동하는 시기가 앞부분에 있게 되고, 근데 말 그대로 이거는 바이러스니까 그거는 결국엔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서서히 시작된 면역 반응이 남게 돼가지고 그게 후폭풍처럼 작용을 하는 거예요. 뭐 사이토카인 폭풍 이런 게 여기 그죠. 나오는 그게 결국에는 염증기.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바이러스를 잡아야 되고 후기에는 염증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바이러스가 방화범이라고 생각을 하고 초기에는 저희가 방화범을 잡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방화범이 이게 불을 붙여가지고 건물에 불이 다 났어요. 그러고 나면 사실은 방화범을 잡는 것보다 불을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후기에는 이제 불을 끄는 치료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앞부분이 그럼 항바이러스 치료가 되는 거고, 뒤에 소방차가 면역 조절제에 해당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초반에는 우리가 어떤 약을 쓸지 몰랐었거든요. 그럴 때는 할 수 있는 게 이런 약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들을 초반에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 대표적으로 그런 약이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엄청 효과가 있을 것이다,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죠. 그래서 우리 럼프 형이 게임 체인저다, 그렇죠. 주가가 폭등을 하고 그러긴 했는데, 연구 결과가 이제 1년 정도 쌓이다 보니까 더 이상 효과가 없다까지 나왔고, 최근에는 사용하지 마라 라까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더 이상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다음에 얘기할 약이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죠. 혈장 치료제죠. 영화로도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뭐 좀비 바이러스나 뭐 이상한 바이러스가 오면은 뭐 이렇게 걸렸던 사람들이 항체를 찾아야 된다 막 이러잖아요. 나이 노래했다니까 이 개쎄 발라 지금 당신 상처가 필요하다고 하네 여보 일단 영화에서 나오는 그거는 저희가 회복기 혈장 치료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 그런 질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회복을 하게 되면 항체가 생성이 되는데, 그런 환자들한테 우리가 헌혈하듯이 피를 이렇게 뽑아서 항체만 이렇게 걸러내가지고 이렇게 딱 만든 게 회복기 혈장 치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 계속 복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사람한테 뽑아야 되는 거네요. 그죠. 헌혈하고 똑같아요. 그럼 그걸 자원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네요. 그죠. 그 최근에는 이제 혈장 치료제를 좀 농축하는 그 치료도 지금 개발되었었죠. 그죠. 정확히 말하면 저희가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항체만 이렇게 추출을 한 거예요. 회복기 혈장 같은 경우에는 항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보체라던가 여러 가지 면역 물질이 포함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항체만 이렇게 추출해서 농도도 딱 정확하게 만든 게
면역글로불린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녹십자에서 임상시험을 하고 있죠. 제 친구들이 가끔 그런 걸 물어봐요. 이제 좀비 영화 이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 회복한 사람의 혈청이 있는데 왜 아직도 병이 계속 되고 있냐. 원래 그렇잖아요. 이제 좀비 영화 보면 이제 혈청 딱 구하면은 이제 영화가 다 끝나죠. 해피엔딩이 되잖아요. 근데 왜 아직도 코로나가 해피엔딩이 안 되고 있냐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감염내과 의사로서 매우 난처한 질문인데요. 회복기 혈장이라는 거는 이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잠깐 내 몸이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쥐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뭐 창을 하나 쥐어줬다고 전쟁에서 다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몸이 어느 정도 이렇게 면역이 형성되고 이걸 잘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항체를 자기들이 이제 유전자 제조합 기술로 만드는 회사들이 있었어요. 이미 FDA 긴급 승인을 받은 약들이 있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복기 혈장이라던가 면역글로불린은 우리가 환자들한테 이걸 계속 무한정으로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유전자 제조합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항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게 일라이릴리 사에서 나오는 모노클로널 안티바디가 있어요. 그죠? 클론 항체. 네. 그래서 이름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말해봐죠? 뱀레니비맙. 뱀라니비맙이요? 뱀라니비맙? 저만 어려워하는 게 아니고 미국 의사도 어려워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게. 어떻게 발음을 하는지 제대로 된 발음을 원어민의 발음으로 들어보죠. Nivimab. 네버맵. Nivimab. 네버맵. Then add the first two syllables. Bamla. 뱀나. Bamlanivimab. 뱀나리비맙. 아, 이런 게 영상으로 있을 정도로 어려워요. 어렵네요. 어려운 그렇구나. 왜 이렇게 이름을 어렵게 만든 거예요? 발음도 못하게. 그죠. 그 저희 유튜브 댓글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왜 그렇게 약들을 이름을 어렵게 만드냐. 무슨 마비니, 니비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약을 만들 때 그 의미가 다 있어가지고 맨 뒤에 맵을 붙이는 것들을 MAB를 붙이는 거는 모노클로날 안티바디라는 뜻의 MAB를 따서 쓰는 거고요. 닙 붙이는 애들은 이 스몰 몰레큘 이니비터 조그마한 놈들을 억제하는 녀석이라 그래서 이니빗에 닙을 붙이는 거예요. 뭐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규칙을 따라가다 보니까 약간 이게 뭐 영어도 아니고 뭐 괴상한 이름이 되는데 저희도 굉장히 괴롭습니다. 시험 볼 때 이거 외우는 거 엄청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 어려운 이 약은 어떤 약인가요? 우리가 사스코비2 바이러스가 우리 세포 안으로 들어오려면 S프로틴이라는 단백질에 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스파이크죠. 그죠. 스파이크 프로틴이 우리 세포와 이렇게 결합을 하는데 그 S프로틴을 타겟팅으로 해가지고 결합을 하면 이게 우리 세포와 결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백신도 그거를 다 그죠. 타겟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포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그게 이 약의 주요 작용 기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리제네론이라는 회사에서 비슷한 걸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는 일라이릴리에서 만든 거랑 조금 다르게 단 하나가 아니고 두 가지 항체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약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칵테일 요법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근데 원리는 똑같아요. 그냥 항체를 두 개 만들어서 넣어줬다 라고 이게 생각을 무기가 하면 두 개인 되는 거죠. 거네요. 그죠. 이렇게 양손에 쥐어줬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 혹시 실제로 써보신 게 있어요? 저는 써본 적은 없어요. 그럼 지금은 치료를 사실 뭘로 하고 계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치료하고 있는 건 아직도 렘데시비르 많이 사용하고 있죠. 렘데시빌은 어떤 약이에요? 앞에 있는 그런 두 약하고는 조금 기전이 다르거든요. 앞에는 항체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라면 이거는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중간을 차단해주는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이 약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었죠. 3상 연구까지 가가지고 렘데스비르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사망률을 줄이지 못한다 이렇게 결론이 났었죠.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렘데스비르가 별거 아니었구나. 맞나요? 네, 실제 저희 임상 의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이유가 첫 번째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약이 별로 없다. 그래서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그래도 도움이 된다면 저희는 뭐라도 사용을 하거든요. 두 번째는 스터디 디자인에서 조금 저희가 다르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항바이러스제는 초반에 경찰차를 우리가 보내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주면 줄수록 이게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난동을 피기 전에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적으로 스터디 디자인은 그렇게 되지 않아가지고 사실 초기 바이러스를 잡는 데는 렘데스비르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병합요법으로 렘데스비르를 사용해서 효과가 있었다는 논문도 나오고 있고요. 저희는 이 약을 버리지 않고 아직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까지는 이제 경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불을 꺼주는 거가 이제 유명한 게 또 있죠. 영국에서 발표한 덱사메타손, 저희는 줄여가지고 덱사라고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기본적인 원리는 우리 몸에 불이 났을 때 면역의 전반적인 거를 이렇게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사실 스테로이드잖아요. 그죠? 너무 많이 쓰는 주사고. 논란이 좀 있었죠. 초기에 이제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스테로이드를 쓸 거냐 말 거냐. 그죠. 이게 말 그대로 면역 억제제다 보니까 초반에 쓰게 되면 우리가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대처를 못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한동안은 가급적이면 스테로이드를 조심하게 써라, 그렇게 권고를 했었는데, 영국에서 나온 덱사메타손 6ml 10일 사용하고 나서 효과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죠. 저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면역 조절제는 그 덱사메타손 말고 다른 거는 없나요? 최근에 FDA에서 긴급 승인 받은 게 발시티닙, 발시티닙이 있습니다. RA 치료제, 류마티스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허가가 나가지고 실제로 코로나 환자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약 같은 경우는 좀 재밌는 스토리가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생물학적 제재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뭔가 잘 결합해서 효과가 있을 거라고 AI가 예측을 했어요. 그거를 가지고 임상시험을 시작한 약이 이 올루미언트, 발시티닙이라는 약이고, 실제로 렘데스비르랑 병합요법에서 효과가 있었어요. 참 이제는 AI가 약을 다 예측하고 이런 시대도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보자면, 경찰차인 항바이러스제는 3가지. 렘데스비르라는 치료가 남아있고, 밤러니비맙, 리제네르는의 칵테일 치료, 이렇게 3가지가 지금 승인돼 있고, 셀티리온이 이제 승인을 도전하고 있는 중인 거고요. 면역 억제제 치료로는 덱사메타존과 발시티닙이라는 이제 새로운 약들이 시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근데 아무래도 K 치료제라고 또 유명한 셀트리온 약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죠. 며칠 전에 이렇게 셀트리온에서 발표를 했는데, 유전자 재조합 단일 클론 항체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레그담비맙이라고 하는 거에서 알 수 있듯이 모노클로날 안티바디로 되어 있고, 사스코비2 바이러스가 우리 세포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그거를 달라붙어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치료제 중 하나이죠. 셀트리온은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그 환자에서 중증으로 이렇게 가는 환자를 전체적으로는 54%를 줄였고, 50세 이상으로만 한정해서 본다면 약 68%를 줄이는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고, 그 이외에도 우리가 회복 기간을 8.8일에서 5.4일, 약 3일이나 줄여가지고 이 결과 자체로만 본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라고 그렇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숫자 자체가 한 300여 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3상 연구 결과까지 최종적으로 확인을 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렘데스비르도 3상 연구 전에는 정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이거는 지금은 아직은 결과를 확신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대는 좀 해보지만 살짝 의심의 눈으로 바라봐야겠다,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네요. 제 아는 동생이 이 셀트리온 결과가 나온 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백신은 뭐 90%라는데 이거 54%면은 뭐 애매한 효과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물어봤어요. 네, 저도 그런 인터넷 댓글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거는 백신의 효과랑 저희가 치료제의 효과 단순히 그렇게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중증으로 가는 환자를 정말 70%나 줄일 수 있다면 오히려 저희는 너무 좀 과장된 거 아니야? 이런 약간 의심이 들 정도로 사실 좋은 결과에 속하죠. 그죠. 저희는 부작용이 많지만 않다면 정말 1이라도 도움이 되면 환자분들한테 투약을 하고 그렇죠. 좋은 결과를 내려고 이렇게 하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게 단 하나로 저희가 모든 걸 끝내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사실은 정말 게임을 끝내버릴 거라 이렇게 기대한 분들이 있었던 것 같기는 그죠? 해요. 게임 체인저다 막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치료제에서 게임 체인저라는 말은 쉽게 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단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병은 아니거든요.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쓰고 싶으면 저는 백신한테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 오늘 되게 내용이 또 알차고 어렵네요. 아, 죄송하네요, 제가. 아닙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코로나 중증 환자들 보느라 너무 고생 많으신데 파이팅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